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건축물인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문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아즈텍 피라미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냈던 민족은 매우 희소합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가 한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최근 강원도에서 발견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은 한민족이 중국 황하 문명보다 앞선 문명을 세운 민족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학계의 증언에 세계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중국에서 대규모 피라미드가 발견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미국의 한 공군 조종사가 발견한 이 피라미드 군락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보다 거대하며 개수도 많아서 세계 고고학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해당 피라미드 군락의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부랴부랴 중국 정부에서 이 피라미드 발굴 사업 현장을 황급하게 덮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피라미드 군락은 한민족이 세운 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적들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고조선의 유적지라는 학계의 분석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국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은 이유는 이 고조선의 유적지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황하 문명보다 오래된 문명의 유적으로서 밝혀지면서 세계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피라미드 유적지를 발굴한 조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신라식 금관과 칼, 그리고 창 등의 부장품 7,800여 점과 한민족 특유의 삼투머리를 한 미이라 14구가 발견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의 초기 형태인 배추 백김치 등의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조사단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 유적이 황하 문명이 아닌 한민족, 그러니까 과거 고조선의 문명이라는 보고를 하고 종료됐습니다. 당시 조사단의 발굴 성과는 중국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어 지금까지 위성사진으로 피라미드 유적지만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단장의 증언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당국이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이 피라미드 유적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장 역시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이 세운 문명이 정식적으로 연구된 후에 학계에 발표된다면 일부 중국 학계에서 주장되어 왔던 한자의 동이족 전래설이나 중국 문명보다 한민족의 문명이 앞선다는 이론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돼서 황하 문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철저하게 거대한 피라미드 유적을 은폐하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라미드 문화는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을 통해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는 바로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반성에 위치한 피라미드형 고구려 고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넘어 압록강 이북의 중국 영토에 장수왕릉, 광개토대왕릉 등의 한민족 역사의 일부인 피라미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벽화를 빼닮은 고구려 벽화 역시 고대 문명의 것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구려 피라미드의 유적이 중국에서 대거 발견됐고, 이 유적들은 분명히 한민족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이러한 피라미드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바로 서울 석촌동 피라미드형 무덤입니다. 고구려의 피라미드들보다는 낮은 형태의 피라미드이지만 이 일대에는 그보다 더욱 큰 피라미드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제의 최전성기 시절 수도는 바로 서울 강남 지역의 한성백제였습니다. 근초고왕릉의 대형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은 고구려로부터 피라미드 축조 문화를 계승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열도로 전래된 전방우 원식 무덤 역시 한민족의 뿌리를 둔 문명의 건축 기술로서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한반도의 것보다 열화됐던 전방우원 무덤을 근대에 들어서 대규모로 조작하여 한반도에서 전래되온 무덤을 은폐했고, 한민족과의 연결관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한민족이 세웠던 문명을 철저하게 은폐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러한 피라미드 문화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문화로 인식되는 거성 문화의 중심지로 바로 한반도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도대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이 어떠한 문명을 세웠는지 최근 들어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상투와 김치, 갓 그리고 한복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문화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김치나 상투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 중국이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그 배경에는 황하 문명을 뛰어넘었던 한민족의 문명을 은폐하기 위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유적에서 삼투, 한복 그리고 김치 등의 한민족을 상징하는 심볼들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이러한 유적들을 동이족이라 불렸던 우리 한민족의 유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복, 상투, 김치 같은 문화가 중국의 아류 문화라는 것으로 규정지어버리면 되지만 현대에 와서도 한민족은 김치, 한복 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한류를 통해 전파된 사극에서는 상투와 한복의 이미지가 이미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원도에서 이 시대와 관련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었고 중국 황하 문명을 앞서는 한민족의 문명을 덮으려는 공작이 중국 정부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한반도에서 발굴된 고대 유적지가 중국 정부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면서 과거 한민족이 세웠던 문명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 중도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학계에 관심이 쏟아졌던 지역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중도섬에는 한반도 최대 규모 수준의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돼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라는 의견이 나왔던 유적입니다. 중국이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소수민족으로 편입시키려는 주장의 근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에 문명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중국 동북공정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고고학자들은 해당 유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학자들 중 독일의 고고학자 루츠 피들러 교수는 중도 유적이 마추픽추와 스톤헨지만큼 가치 있는 세계유산이고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그런 중요한 곳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도라는 섬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사이에 도시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어 세계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았으나 그 위를 덮고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서 오랜 기간 개발 사업 반대 시위와 청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도섬뿐 아니라 차이나타운 건설이 진행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있는 가운데 한편 중국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반발을 한민족의 열등감이 표출됐다라는 내용의 관영 언론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원도에서 발견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제대로 된 발굴이 진행된다면 중국 문명보다 앞선 한민족의 문명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구려와 고조선의 주요 무대였던 만주 지역을 잃어 고대사를 연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많이 은폐됐다는 분석도 나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